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나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해요.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붙고 오히려 더 기운이 빠져요.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금방 체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도 과연 전부 체질 탓일까요? 오늘은 팔체질 가운데서도 비위가 가장 약하고 체형 역시 가장 마른 체질로 알려진 소음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인은 수양체질 열소음인과 수음체질 한소음인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체질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몸의 반응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수양체질일까 아니면 수음체질일까, 소음인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 가지 궁금증이 많이 풀어지실 겁니다. 첫째, 소음인 음식 어떻게 먹어야 할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인은 비위가 가장 약한 체질입니다. 쉽게 말해 소화기계가 선천적으로 약해서 조금만 무리해도 속이 불편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특히 장도 차가운 경우가 많아서 찬 음식은 이 체질에는 정말 독입니다. 예를 들어 보리밥, 참외, 돼지고기, 수박 같은 음식들은 다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들인데요. 소음인에게는 이런 음식이 속을 더 차게 만들고 소화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웰빙식으로 여기는 잎채소와 해산물도 생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냉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꼭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소음인에게 잘 맞는 음식은 뭘까요? 바로 비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보강해주는 음식들이겠죠. 닭고기, 양고기, 찹쌀밥, 삼계탕, 대추차, 기장, 인삼 같은 것들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에 약한 소민들이 삼계탕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딱 맞는 처방인 때문이죠. 혹시나 일반 음식이 아닌 건강식품을 드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영상 왼쪽 아래에 제품 링크를 클릭해 소민차나 소민두신을 드셔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양체질 즉 열소음인은 상대적으로 체온이 높고 소화력이 조금 더 유지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반주 정도의 술은 괜찮은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수음체질 한소음인은 정말 비위가 약하고 냉해서 술은 물론이고 과식도 바로 탈이 납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따뜻한 음식 위주로 소식하는 게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소음인 운동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것이 부담될까?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소음인에게는 그 말이 반드시 언제나 통하지는 않습니다. 소음인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살과 근육이 잘 붙지 않는 체질입니다. 왜냐하면 비위 기능이 약하니까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지고 또 신장이 강해서 배설은 잘 되지만 저장 자체는 좀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수음체질은 팔체질 중에서도 가장 마른 체형입니다. 수양체질도 간이 약해서 인대와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인이 무리해서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도 안 붙고 기운은 빠지고 심하면 소화불량까지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동을 피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과 살이 없으면 기혈순환이 어려워지고 몸속에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죠. 그럼 비위는 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소음인에게 맞는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기초 근력 운동을 소량이라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걷기, 요가, 스트레칭, 맨몸 스쿼트 같은 이런 운동들이겠죠. 체질에 맞는 이런 운동을 강도와 리듬을 맞춰 꾸준히 하시면 비위 기능도 점점 회복되고 몸에 살과 근육이 조금씩 붙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땀 흘리는 운동은 소음인에게 괜찮을까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소음인인데 땀 흘리면 몸이 더 개운해져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땀 흘리는 운동 조심하셔야 한다입니다. 소음인은 음약으로 보면 양중의 음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곧 선천적으로 진액, 즉 음액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땀은 뭘까요?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진액입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면 땀과 함께
즉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찜질방과 사우나처럼 지속해서 많은 땀을 흘리는 것은 소민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땀을 내면 기분 좋고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 땀을 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땀을 빼면 서서히 기운이 빠지거나 때로는 속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또 땀을 더 흘리면 어지러운 증상까지 오다가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동하면서 약간 땀을 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운동으로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또 근력과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일같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땀을 계속 흘리는 운동은 곤란합니다. 소민의 부족한 진액을 빠르게 소모시켜 음양균형을 무너뜨리고 기운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민은 운동 강도보다는 반드시 지속성과 체질에 맞는 방식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 모든 내용에 해당해도 소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민만 비위 기능이 약한 게 아닙니다. 소민만 아랫배가 차갑고 장이 냉한 것은 아닙니다. 소민만 땀 흘리는 운동이 부담되는 건 아닙니다. 소민 이외에도 이 세 가지 특징과 증상을 가진 또 다른 체질이 있습니다. 실제 소민은 알려진 것과 달리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소민과 유사한 다른 체질을 소민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조차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체질이 궁금하시다면 8체질 연구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민은 비위가 약하고 신장이 강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소화력은 약하고 살도 안 붙고 기운도 쉽게 떨어지죠. 하지만 내 체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는 음식을 먹고 맞는 방식으로 운동하고 진액과 혈을 아끼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음식, 무조건 열심히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체질에 맞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진짜 소민 수체질이 있다면 오늘부터 나에게 맞는 건강 루틴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공감,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